자, 용비어천가 2장을 보도록 합시다. 2장. 용비어천가가 몇 장까지 있다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3장? 125장까지 있어요. 자, 125장까지의 용비어천가 중에서 유일하게 요 2장만 한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순우리말 고유어로 되어 있는 유일한 장이 몇 장이냐? 라고 한다면 2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 설명할 것도 많아. 뭐 한자만 없을 뿐 아니라 아까 1장 같은 거 보면 고성이 동부하다 그래서 중국 얘기를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중국 얘기도 없어요. 중국 고사가 미리 써놓자. 얘는 지금 2장은 중국 고사가 없다. 그 다음에 한자가 없다. 2개 일단 아예 박아두고 갑시다. 딴 데다 적어줄게. 중국에 고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자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주된 특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곧 교코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일어 발아래 가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메모했으니까 지우고요. 자, 설명 한번 해볼게. 자, 불휘라는 말이 있죠. 불휘. 이 자체는 뿌리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설명을 좀 해볼게. 불휘가 뿌리인데 문장이니까 주격조사 뭐가 와야 되냐면 현대국어는 뿌리가가 와야 돼요. 무슨 뜻이냐? 불휘도 뿌리고 뿌리도 뿌리야. 근데 우리는 뿌리에다가 주격조사 가를 붙였죠. 근데 얘는 가를 안 붙였지. 왜냐? 잘 보셔야 돼요. 불휘의 이거. 이 모음이 뭐야? 반모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모음 뒤에서는 주격조사가 생략된다라고 해도 되고요. 이 주격조사 생략이 되었다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투명한 주격조사가 사용되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형태 주격조사가 사용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이 말과 이 말은 같아요. 그러니까 불휘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주격조사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불휘지만 뿌리가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위에다 뿌리가라고 한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뿌리가 깊은, 당연하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깊은은 현대국어로 쓰면 깊은이 되겠죠. 이거는 뭐를 했다라는 거야? 지금 현대국어는 그렇죠? 현대국어는 끊어 적었는데 이 깊은은 뭐가 되었다? 이어적기가 되었다. 불휘는 영형태 주격조사 묻히면 안 돼. 그 다음에 요 남간은 별표. 남간. 이건 설명을 좀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자, 남간 써볼게요. 남간. 방점 무시하고 할게요. 얘가 해석을 쓰면 뿌리가 깊은 해석을 먼저 쓸게요.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래서 얘도 쓰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나무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나무가 아니라 옛날에는 나무였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나무, 트리. 이 나무였어요. 그런데요. 왜 이따구로 바뀌었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다 써야 되겠구나. 이 그러니까 모나 무로 끝나는 명사는요,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을 때 이런 식입니다. 자, 봐봐. 변형하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나무 플러스 뭐여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런 게 이 모로 끝났는데 요게 붙잖아?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면 나에다가 요 오가 날아가 버려. 그럼 날아가면 이 미음은 어디 있어야 돼? 일단 내려와야 돼요. 뭐 미음만 떨렁 있을 순 없잖아. 그런데 외로울까봐 기억을 추가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뭐가 날라가? 오가 탈락하고 자음 기억이 첨가된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 짓을 하고 나서 조사를 붙여본 거야. 그럼 요 형태가 되겠죠. 근데 15세기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적기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이 올라가고 간. 그럼 얘랑 똑같이 되겠지. 이러한 명사가 많진 않아. 구무는 구멍, 홀, 나무, 이 두 단어에서 이거를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응용해보자. 구멍이야, 홀, 플러스 안을 뗐다고 쳐봐. 안, 조사, 보조사. 그러면 한번 연습해보자. 구는 그대로 가겠네? 뭘 날려야 돼요? 뭘 날려야 될까? 뭘 날려야 돼? 우를 날려야 되잖아. 그럼 뭐만 남아? 미음 떨렁 남죠? 그런데 뭘 또 첨가한다고 그랬어? 플러스 안. 이어 적어봐. 얘는 현대국어로 구멍은 이런 뜻이에요. 얘는 뭐야? 나무는 이렇게 된 거고. 이해됐습니까? 이러한 단어를 자, 볼게요. 자, 이러한 단어 있죠? 오나 우가 모음이 탈락하고 기억이 첨가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억 고경체언이라고 해요. 기억 고경체언 또는 같은 말로 기억 덧생겼으니까 기억 덧생김 체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대국어로 해석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이렇게 하면 돼.
알아두셔야 되겠죠? 시험 전에 이 용비어천가 2장 또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있네. 바람에 그냥 쓰면 돼요. 현대국어로 바람에. 근데 또 설명하려면 여기다 써야 되겠지? 바라메야. 지금 현대국어로 쓰면 방금 선생님이 썼다시피 바람에가 되겠죠. 그러면 뭘 갖다 얘기하자는 거야? 일단은 얘들아 요걸 볼래? 요렇게만 보면 바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윈드 휘 부는 바람, 요 바람 이렇게 얘랑 똑같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 옛날에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모음이 사용되었다. 아래 아 여기까지 이제 쉬워. 그런데 선생님은 만약에 15세기 중세 국어 바람에를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끊어 적는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바람 뭐야? 아이의 애가 오겠지. 근데 우리 국어는 이러한 부사격 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아래 아가 다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양성 모음 조화를 지킨 부사격 조사가 왔다는 거야. 근데 현대 국어는 아, 바람의 아, 람의, 그러니까 바의 아, 라의 아도 양성이지만 현대 국어에는 부사격 조사 아이의 애가 없기 때문에 애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그리고 애는 뭐? 부사격 조사다. 그리고 부사격 조사의 기능이 뭐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에 흔들린다면 흔들린 원인이 뭐야? 바람이지. 그래서 어떤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냐면 뭐겠어요? 원인이겠죠. 원인을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 너무 꼼꼼한데? 기특한데 선생님이? 그 다음에 바람에 아니? 아니도 그냥 아니 하면 돼요. 이건 똑같아. 아니 아니. 그러면 위에 거 봐라.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라는 원인에도 아니. 그 다음에 뭐야? 밀새가 나왔죠. 이거는 여기다 따로 쓸 필요도 없어요. 밀새는 리을새. 리을새. 기본형이 위다야. 근데 리을새가 들어가면 얘가 엄인데 얘 또한 원인의 기능을 하는 엄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으냐? 뭐뭐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니? 세종호재, 우리가 배웠던 세종호재 훈민정음에도 나오는 거야. 언제 나와?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아니하기 때문에 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세종호재 훈민정음 본문에도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공통점은 원인을 나타내는, 원인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어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아, 위다가 뭐냐면 흔들리다야. 그러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기 때문에. 괜찮아? 그럼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원인이 되겠지. 간단하단 말이야. 그러면 뿌리가 깊은 나무에게 있어서 바람은 일단 뭐가 되겠어? 이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나무를 흔드는 시련이 되겠죠. 시련, 역경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안 흔들린다. 그럼 뿌리가 깊지 않고 뿌리가 허약한 나무는 바람에 잘 흔들리겠다. 그러니까 나무를 뭐로 보면 돼요? 국가로 보면 돼요. 국가의 뿌리가 탄탄하다, 단단하다. 그럼 바람이라는 시련과 역경이 와도 멀쩡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꽃 이런 뜻이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이것도 지웁니다.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원래 곧 현대 국어는 꽃 이렇게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5세기에는 종성표기법이 팔종성법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이 팔종성법이란 게 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조건 표기할 때는 받침에 8개 중에 하나만 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 뭐가 왔니? 지읒이 왔죠. 그래서 요 지읒은요 팔종성법의 뭐라고 하면 돼? 예외입니다. 언제나 시험 준비할 때 예외인 데는 다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치? 팔종성법의 예외. 팔종성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꽃이 좋아. 지금으로 쓰면 좋고, 꽃이 좋고. 자, 저 보세요. 또 좋고 또한 얘도 이어 적기죠. 얘를 만약에 끊어 적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가 됐다? 이어 적기가 되니까 연철을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도에다가 히읗덕이 기역이 만나서 거센소리화 되기, 자음 축약이 일어나서 듀 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난 거냐? 거센소리 현상이 있었고요. 자음 축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는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좋고가 있어. 얘를 끊어 적으면, 끊어 적기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맞지?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좋다라고 쓰잖아. 굿. 근데 얘가 좋고가 뜻이 좋구나 이런 뜻이고요. 15세기 때 좋다는요, 아, 깨끗하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깨끗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좋고지만 좋고라고 해석하고 굿이다. 꽃이 좋고, 자, 그 다음에 여름.
여름은 와 여름이다가 아니라 그걸로 해석해서 문제 내는 수도 있어요. 여름이 아니라 얘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왜 열매냐? 여름을 또다시 끊어적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당연히 열음이 되겠죠. 끊어 적는다면 이 열음과 같은 말이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면 돼. 또 비교. 그러면 썸머로서의 여름은 어떻게 했냐? 썸머로서의 여름이 15세기에는요 여름이 된 겁니다. 썸머가 되려면 여름이 돼야 돼. 여름.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요 여름, 더운 여름, 요거는요 15세기에는 뭐가 적용이 안 된 거야? 그렇죠. 아유 잘한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하나니가 뭐냐면 열매가 하나니 많다도 있고요. 또는 크다도 돼요. 많다 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크다 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이 녀석의 기본형은 하다예요. 근데 지금 많다 크다를 하다라고 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요 단어는요. 요 단어는 지금은 안 쓰는 무슨 어? 승민아? 사어예요. 사어 전문가 승민이. 그러면 공부를 하다, 이런 하다는 기본형이 뭐냐? 뭐 하다? 비교. 공부를 하다 할 때 동사 하다는요 15세기의 기본형은 이렇게 썼어요. 하다. 다르죠? 다르죠. 그치?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이제 절반 했어요. 해석을 자연스럽게 문법적 요소도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의미도 따져보고 현대어로 한번 해석해 보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당연히 나무에 열린 맺힌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것은 결국엔 뭘 의미한다고요? 국가를 의미한다. 안정적이고 튼튼한 국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세미. 그러면 우리가 쓰는 셈이랑 똑같아. 그런데 얘를 보시면 얘를 만약에 끊어 적는다. 셈이겠죠. 그래서 맨날 문제 학교에서 어떻게들 내시는 줄 아니? 셈이라고 해서 중세국어에 15세기 중세국어에 주격조사 이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이어 적어서 연처를 해서 미음이 올라갔을 뿐이지 여기에는 뭐가 사용된 거야? 주격조사 이응이 있는 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어 적기가 된 것이다. 셈이. 그 다음에 요 깊은은 똑같네. 깊은. 그 다음에 오호 물은. 근데 물은이라고 얘기해놨지. 그러니까 얘는 끊어 적는다면 물은이야. 맞지? 근데 우리 현대 국어에서는 의가 아니라 물은이라고 하지 않아? 물은이 편해, 물은이 편해. 물은이 편하죠? 그때는 조금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요 물은은요 당시 어떤 걸 뽑아낼 수 있냐면
15세기에는요 평순 모음으로 물과 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하게 쓰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5세기에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괜찮을까? 그 다음에 가마레를 봅시다. 가마레. 이거는 지금의 가뭄에예요. 자, 얘도 한번 설명해 보면 얘도 이어적기가 된 건데 얘를 끊어 적는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가, 말, 에가 된 거야. 가말이라는 게, 요 가말이라는 게 지금 현대국어로 오면 가뭄이라는 거예요. 샘이 깊은 물은 샘물의 깊이가 깊다면 가뭄이 와도 물이 좀 쪼그라들어도 튼튼하게 물은 보존되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 레에는 뭐가 있는 거야? 부사격 조사 에가 있는 거고, 얘는 뭐랑 똑같아? 아까 얘기했던 뭘 뜻해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사용되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가뭄에 아니 똑같죠? 아니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그칠세 무슨 뜻일까? 그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침으로, 그치다니까 해석하면 그침으로. 얘를 분석해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치읓, 그 플러스 당연히 뭐겠어요? 플러스 을, 세. 그러면 얘는 아까 뭐랑 똑같아? 얘도 원인이나 어미를 나타내는 을, 세.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네. 얘랑 똑같은 거죠. 뭐뭐 하기 때 문 에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아니 그침으로. 요거 중요하죠. 요거 네히 뭐겠어요? 내가 냇물이라고 할게요. 그냥 너희들 내라고 잘 안 쓰니까 냇물이. 그러면 얘도 이어적기가 된 거 아닐까? 그럼 얘를 끊어 적어 볼까요? 네 히읗이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주격조사 이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히읗이 올라간 형태라고요. 그런데 잘 봐봐. 그러니까 네이 할 때 히읗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런 것을 뭐라고 해?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한다고요. 자, 칠판 봐봐. 히읗 종성체언이 몇 개 있어요. 중세국어에. 나라, 살, 머리, 이렇게 15세기 때 15세기 중세국어에서는 잘 봐. 얘들은 모두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얘기하는데 히읗 종성체언만 쓰게 되면 히읗을 감춰. 뭐 어떻게 감췄어? 감췄다가 얘가 언제 본성을 드러내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봐봐. 나라 더하기 주격조사 이를 넣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시가 되겠죠. 살에다가 고기를 붙여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살코기가 되겠죠.
머리에다가 가락을 붙여봐. 머리카락이야. 그래서 요러한 말, 특히 살코기와 머리카락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현대국어에서 현대국어에서 머리, 얘는 다 모두 뭐의 특성이냐면, 얘네가 과거에는 히읗 종성이었다는 증거로서의 어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을까? 잘 듣고 계세요? 선생님이 설명 좀 치나? 선생님 얼굴만 얘기하지 말고. 아이, 너는 아직. 자, 그 다음에 이러는 뭐겠어요? 그 지금의 이르러 대단한 건 아닙니다. 냇물이 이르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퀴즈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봐. 요걸 그대로 가져와 볼게. 발 아래 이렇게 썼지? 이게 현대국어에는 바다에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15세기 중세국어의 바다, sea라는 바다의 모습은 어떨까? 라리겠죠. 그래야지 애가 왔을 때 얘가 이어적기가 된 거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발알, 현대국어는 바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대국어의 바다를 15세기 중세국어 표기로 해라. 그러면 발알 이렇게 딱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알에 랄의 받침 리을이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요거 잘 봐라. 아까 얘기했던 부사격 조사가 은근히 나오네. 바람에 여기서 애는 원인이라고 그랬지? 가말에 얘도 원인이라고 그랬지? 여기서도 애예요. 애인데 얘가 원인이야? 얘는 장소예요. 바다에라는. 그래서 요거는 요 바다에 있는 애는요, 장소 부사격 조사,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에 가니 해도 되는데 왜 가느니는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가가 어간, 니는 어말 어미,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이지. 지금도 냇물은, 지금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냇물은 계속 흘러서 어디로 가고 있어? 바다로 가고 있는 중이지. 요 나가 현재 그러고 있다. 현재 그런 게 진행 중이다라는 현재 시제 선, 어, 말, 어미라는 겁니다. 이게. 괜찮을까?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 용비어천가 제2장은 유일하게 한자가 없다. 유일하게 중국 고사가 인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한번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개 짚어볼까요? 부사격 조사가 많이 나왔어. 여기 애와 바람에의 애와 가말의 애는 기능이 똑같지? 원인. 그러나 여기 애는 장소를 나타내는 애. 요거 다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또 히읗 종성체언이 있었구나. 또 원인을 나타내는 리을세가 이렇게 있구나. 전반적으로 이어 적었구나. 원수모어가 그때는 없었구나. 괜찮을까? 그리고 얘들아, 이 첫째 줄을 A라고 하고 둘째 줄을 B라고 해보자. 얘 순서 바꿔도 의미 변화는 없지 않니? 그래서 1절과 2절이 서로 무슨 법을 이루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대구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의미가 될 겁니다. 의미 정리가. 괜찮아? 잠깐 쉬어야 되겠지?
웃음. 좋습니다. 잠깐 쉬자.